안녕하세요. 한국해양학회 회장 강동진입니다. 해양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강석구입니다. (2017년) 이후에 이제 대양연구를 위해서 이사부호가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태풍 연구는 실용적으로도 많이 국민들이 관심 있고 재난 측면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태풍 예측을 해왔는데 그런 해양과 대기에 대한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예측 기술을 어떤 향상시키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 있죠. 태풍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바다에서 씁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최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자료 분석에 의하면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라는 거기에서 보면은 연료량이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해진다는 것 자체는 바다에서 태풍을 만든다든가 생성시킨다든가 또는 태풍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에너지, 연료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태풍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소용돌이액은 난수성 소용돌이, 그 따뜻한 소용돌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물이 돌게 되는데요. 그런 따뜻한 소용돌이는 지름이 한 200km, 200km 전후가 금방 되고 100m 이상까지 한 26도 뜨거운 물 덩어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물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디리치존, 에디라니까 소용돌이인데 소용돌이가 많은 그 해역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의 그 동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북태평양 해수의 어떤 큰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풍이 그 따뜻한 소용돌이 위를 통과하게 되면 열을 많이 해양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태풍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30노트 이상 이 풍속이 증가하는 것을 극강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강한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건 한 70m/s 이상, 그 다음에 4등급 태풍도 한 60에서 70m/s 정도 사이인데 강한 태풍들은 대부분 급강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급강화가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그 강한 태풍이 만들어내는 어떤 주요한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역시 예측 모델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오차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예측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조건이라든가 해수면에 온도를 준다면 그 온도가 얼마만큼 정확해졌느냐 또는 경계에서 조건도 필요한데 경계의 조건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초기에 도는 모델의 어떤 운동이 있는데 운동을 얼마만큼 반영을 했느냐 다양한 그 예측 모델을 돌리기 위한 그 컨디션이 있는데 컨디션의 정확도에 따라서 오차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맨 처음으로는 북서태평양에 나가서 이제 그 해양을 조사를 하는 건데 해양 대기를 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관측을 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주변 해역은 여러 기관에서 관측도 많이 하고 하지만 북서태평양에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기회고 기본적으로 온난화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을 해놓자라는 거가 하는 목적이고 결국 온난화라는 것은 태풍 강화에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해양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죠. 아울러 그 자료는 태풍이 지나가는 때 또 추가적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해양 로봇이라고 하는 파란글라이더 또는 풍속계, 기압계, 습도계 이런 것들 센서들을 잘 설치를 해가지고 태풍이 통과 당시 전후의 어떤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극광화 이제 그 기작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사업의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극광화 현상을 뭐 관측을 한다든가 또는 그 극광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태풍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려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 주제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는 당시에는 다양한 자료가 산출돼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실제 해양을 통과할 때 어느 해양을 통해서 이게 태풍이 극강화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이제 획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태풍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돌릴 때 검증하기 위한 자료도 활용하고 뭐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그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변동성, 그다음에 계절 예측 이런 전망기를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엘니뇨나 라니냐에 따라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게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경훈입니다. 저는 태풍 사업에서 태풍 극강화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풍을 시뮬레이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거의 태풍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재현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극강화할 때는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태풍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미 해양 기상청에서 사실은 수년 전에 항공기를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파견을 해가지고 2일에 한 번씩 그 조사를 출격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노력이 한편으로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Dr. Joseph Sion. I'm a visiting scientist from the United States. I work at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I'm here in a visit with Dr. Kang at KIOST, and together we have been working for a few years to better understand hurricanes or typhoons using new technology. So both of us are interested in tropical cyclones and typhoons, hurricanes, and the primary goal is to help people to take these data and to see if we can make decisions if people should evacuate or to stay, right? And these type of observations are very critical to make those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we send this data to forecasters, and the forecasters work with what we call emergency managers, and together they make these decisions to tell people to evacuate or to not. So it's very important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The second reason we use these data is to improve the future forecast. Maybe not for Ian, but for the next storm, to say,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what's going on and to improve the computer models so that next time we have even better forecasts. So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we use these data, and the goal of the data is really to help people. So would you please explain how to measure the hurricane and what data looks like? We have a lot of tools to measure the hurricane. Some are from satellites above the earth. Some are from manned or crewed aircraft like the NOAA P3 that we've been flying through for many years. And we also have ocean observations that are on the surface of the ocean. And then we have these new technologies that are drones that fly very low in very high wind conditions that would otherwise be impossible to get the observations from. So we have many different ways to do that. So we have this slide deck here that we can use. And this is a good picture here of the crewed aircraft. You can see that in the background over here. This is the NOAA P3 aircraft, and about 17 or 18 people fly on this. And we use this to deploy this drone here. You can see this is me actually with sunglasses on, holding the drone. And we deploy this into the hurricane. It comes out of the bottom of the plane and flies very low. So this is a good explanation of how it works without words. Comes out,
in this tube, the sleeve comes out, and then this communicates back to the large aircraft, the P-3 aircraft, and this flies in the low part of the storm, the dangerous, very dangerous high winds part of the storm, and then we get to get the information back from the drone. It looks wonderful. So what the data you get? We get basic data. So the basic data in the typically we're looking for is pressure, winds, temperatu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o we know what the ocean is, and those are the basic observations we get from the P-3 that flies very high, and also the drone that's down here flying very low. So we get information, similar information from both sources. Can you show us some data? Sure. So this is a flight that we flew into Hurricane Ian. It's a Category 5, which is the strongest that they can get. The typhoons and hurricanes don't get any stronger than that. So this green line is, if you look, so we started from Texas. This is the United States. Here's Florida. So we flew from, here's number 1. Let me go 2, 3, 4, 5, 6, 7. This is the P-3 aircraft. So the next data I'll show you is once we get into the eye, which is the center of the storm, we release the drone. So this is not the drone data, this is just the P-3 data, P-3 flight of where we go. So you can see the P-3 a little bit, this is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it's a satellite image. You can see the eye of the storm. These yellow dots are flashes of lightning. And the storm, back here is where we deployed from Texas and came in. Very, very rough. I was on this flight. It was a very, very rough ride, very bumpy, very turbulent. And this is in the center of the storm at the time, and this is where we dropped the drone called the Altius 600. You could see us circling around. After we did that, the P-3 went away and checked on itself because it was a very rough ride. So this is the data. If you think of this as the surface of the ocean down here, and this is going vertical. So we've dropped 7 drones, so don't worry, there's a lot here, but if you take any one of these, say Flight 1, you could see that we come in, then we go down, and then we go level flight, and then we drop again, and then we drop again, and eventually, you could see the drone eventually goes into the ocean. Here's the track of the drone. You can see that we dropped in the eye. Blue means very low winds. So this is 200 knots, so 100 meters per second. And this is very low, 0 meters per second. So in the eye of a hurricane, it's always low winds, slow winds. So when we drop in, it's blue, so very low. But once we circle around, you can see the track. Look what happens. Very strong winds here. This is in what they call the eye wall, which is the very strongest part of a hurricane. This is a better picture too to see. This is from radar, not from drone. From the radars across all of Florida, and they put together and make a picture of it, a movie. And this is Ian. So you can see Ian is very strong, Category 3, and then all of a sudden Category 4, and then Category 5, and we launched the drone right about now. So that's when the drone was in, right before it made landfall, and very tremendous amount of, unfortunately, tremendous amount of damage to Florida, flooding and storm surge. And then the storm continued to go away. So that's really what I have for what the storm looked like and the data we used. 우리 미래 젊은 세대들이 기초과학에 도전해보는 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무한한 혹심을 안고 있는 바다 연구 또 바다의 이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전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